그래서 이게 악용되는 경우가 있어요. 누가 나 너 신고할 거야 경찰에 신고를 해요. 그럼 편의점을 막 달려가서 소주를 사가지고 막 들이마셔요. 그때부터. 술 마시고 운전하면 이게 음주운전이고 이건 죄잖아요. 무죄가 나올 수가 있다고 하던데.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습니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게 언뜻 들어서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법률적으로 봤을 때는 술을 마시고 운전했지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좀 달랐지만 지금은 법이 강화돼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의 경우에만 처벌을 해요.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더라도 0.03 미만이 나오면 훈방 조치를 할 뿐이지 처벌을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지만 음주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 이건 가능한 사안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에 이런 경우가 나올 수 있을까요? 이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에도 처벌을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어떤 경우냐? 내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어요. 운전 당시에 이제 단속에 걸려서 후 불었는데 0.03 이상이 나왔어요. 이거는 빼박이에요. 이거는 처벌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이제 운전을 하고 가든지 아니면 대리 운전 기사님을 불러서 집 앞까지 갔는데 대리 기사님 이상한 데로 주차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차장에 옮겼어. 근데 그걸 보고 대리기사든 아니면 다른 사람이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경찰이 출동을 해. 집에서 이제 자고 있는데 문 뚫려서 경찰에서 나왔다. 불어라 해서 불었는데 0.03 이상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처벌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어떤 경우냐? 내가 실제 운전했을 당시에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이 넘었을까? 라는 의문이 있는 거예요. 혈중 알코올 농도라는 게 시간에 따라서 쭉 올라서 최고치에 다다르면 쭉 내려오거든요. 근데 그 시점을 거의 한 90분으로 보고 있어요. 이걸 이제 위드마크 공식이라고 있는데, 그러면 이 90분이 최고잖아요. 근데 내가 술을 마시고 나서 경찰이 90분 뒤에 와가지고 불었어요. 그럼 나는 분명히 올라가는 과정에서 운전을 했기 때문에 0.03이 안 됐을 거란 말이에요. 내가 그런 경우에는 실제로 처벌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운전을 종료했을 때 혈중 알코올 농도가 얼마인지 역으로 추적을 해서 계산을 한 결과 0.03이 안 넘었을 가능성도 있다 하면 이제 무혐의가 나오거나 무죄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악용되는 경우가 있어요. 누가 나 너 신고할 거야 경찰에 신고를 해요. 그럼 편의점을 막 달려가서 소주를 사가지고 막 들이마셔요. 그때부터. 그러면 운전하고 나서 또 술을 마셨으니까 알코올 농도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건 또 이제 경찰이든 검찰이든 계산을 해야 돼요. 이 사람이 운전 종료 이후에 술 마신 걸 또 빼야 되니까. 그래서 그거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고, 최근 대법원에서도 이걸 악용하는 사례에 대해서 별도의 처벌 규정을 만들어야 된다는 식의 판결도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결론은 내가 비록 음주 측정을 했을 때 0.03이 넘었지만 내가 운전할 당시가 아니고 그 이후에 측정을 한 경우에는 운전할 당시에는 0.03이 넘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는 걸로 해서 무죄가 나올 수 있어요. 두 번째, 긴급 피난이에요. 많은 경우가 이거예요. 이제 대리운전 기사분을 불렀어요. 근데 이제 술 마시고 가다 보면은 대리운전 기사분하고 티격태격하고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뭐 8차선 도로 한복판에 덩그러니 그냥 세워놓고 대리기사님이 화나서 가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너무 위험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아무리 길가에 세워놨다고 해도 갑자기 지나가는 차들이 뭐 미처 보지 못하고, 특히나 더 고속도로를 타는 경우에는 더 할 테고, 그런 경우에 이제 나쁜 대리기사분들이 있어요. 이 사람이 운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고 운전하면 그거 찍어서 신고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정말 여기서부터 집까지 끌고 갔어요. 그거는 이제 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예를 들어 갓길까지만 갔어요. 근데 이제 형법에서는 긴급 피난이라는 게 있어요. 정당방위, 정당행위, 뭐 긴급 피난 이렇게 해서 죄를 지은 건 맞지만 이런 사정은 좀 봐줘야 되지 않냐. 처벌까지 한 건 과하다. 처벌은 해서 안 된다는 사정들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 긴급 피난이에요. 이 사항처럼 내가 너무 긴급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범죄를 저지르는 거. 뭐 예를 들면은 내가 남의 집 문을 덜컥 열고 가거나 남의 집 창문을 또 들어가는 건 정말 안 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누가 나를 죽이겠다고 뒤에서 막 칼을 들고 쫓아와요. 근데 그 시점에서 이제 뭐 동의를 구하지 않고 남의 집에 들어가 살려달라고 하면서 들어갈 수 있잖아요. 이게 뭐 주거침입으로 될 수 있지만 이런 경우는 긴급 피난에 해당해서 처벌할 수 없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또 음주운전 맞죠. 잘못된 거지만 내가 이 위험 상황을 놔둠을 방치함으로 해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이런 도로 안전이나 도로 운행에 영향을 미치고 뭐 위험성을 도래할 수 있다면 내가 약간 갓길로 피해 놓는 정도는 긴급 피난에 해당돼서 처벌할 수 없다는 사정으로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음주하고 운전을 해야 돼요.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한 겨울에 술을 마셨어요. 그 대리기사님을 불렀어. 15분 걸린대요. 너무 추워. 차에 들어가서 히터를 켜려고 시동을 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운전석에 앉았어요. 운전석에 앉고 시동을
켜고 히터를 켰어요. 따뜻해. 잠이 와요. 꾸벅꾸벅 졸다가 이게 갑자기 기어가 N으로 간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좀 약간 경사길이었는데 차가 이렇게 내려가다가 예를 들어 앞에 있는 차를 살짝 박았어요. 근데 나는 그것도 모르고 자고 있어요. 대리기사가 왔는데 이거 차를 움직인 것 같다. 근데 이 사람은 정말 억울한 거예요. 나는 대리기사분 기다리다가 잠이 들었고 난 네 차를 운전한 적이 없다. 실제로 운전을 했는데 기억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실제로 이 사람이 술을 먹고 음주운전을 할 고의로 운전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정말 기어가 내 의지와 상관없이 N으로 가서 저절로 굴러가서 앞차를 박았고, 이 사람은 그 대리기사가 올 때까지 이런 상황을 모르고 계속 자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떠한 음주운전의 고의를 가지고 운전을 한 게 아니다 라고 해서 무죄가 나오는 경우도 생각보다 꽤 있어요. 검찰 측이나 경찰 측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하죠. 기어를 변경하려면 뭐 브레이크를 밟고 기어를 변경해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자다가 될 수 있냐는 등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그래서 실제로 이게 저절로 굴러간 게 아니라 실제로 운전의 의사를 가지고 운전을 하다 사고 났다고 해서 뭐 처벌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뭐 차량이나 그때 당시 상황에 따라서 이게 운전한 거라고 볼 수 없다. 물론 술을 먹고 차가 움직이긴 했지만 그거는 운전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무죄다 라고 나온 사례도 있습니다. 네, 이러한 세 가지 경우가 내가 술을 먹고 운전을 했지만, 그리고 혈중 알코올 농도가 측정 당시 0.03%를 넘었지만 처벌받지 않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